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요즘 네. 그 취시오 패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그 예전에 한번 기사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 아, 기사 내용을. 그래요? 네네. 요즘 취준생들 사이에서 취시오 패스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음. 취업이라는 말 그리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뜻하는 소시오패스의 합성어인데요. 네,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취업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공격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좀 안타깝네요. 좀 힘든 처지끼리 좀 위로하고 도움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네, 그 취업 카페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잘못된 지원 조건, 뭐 면접 후기도 뭐 가짜로 올리거나 잘못된 예상 질문 이런 걸 올려서 취준생들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하는데 좀 우려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좋은 말만 해줘도 모자를 파네. 네. 그렇죠? 자신의 어떤 허황된 어떤 스펙을 좀 자랑한다거나 여기 가려면 이 정도의 스펙은 필요하다면서 굉장히 고스펙을 올린다고 하면 그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정도도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나 혼자 망할 수는 없다. 이제 다 같이 망하자. 뭐 이런 심리 아니면 심정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더 큰 일로 번질 수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다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네. 생긴 것 같은데요.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 취준생들이 다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 네, 그걸 네.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네. 뭔가 이렇게 뭐 잘못된 어떤 정보만 이렇게 줘서 학생들이 자기가 빠뜨리지 말고 좀 더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조언이나 멘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따라 우리 그렇죠. 에릭 황님이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좋은 출발을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넥타이도. 이런 넥타이도 넥타이도 이렇게 화려한 넥타이로. 주황색 넥타이로 네, 화려하게 시작해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죠? 의미 없이요.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모가 떠올랐어요. 네, 우리 그렇죠. 선생님. 네, 화려한 넥타이, 네, 화려한 어떤 언변 솜씨로 네, 기분 좋은 오늘 컨설팅 네.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지원자는요 KTNG에 입사를 희망한다고 해요. 네. 원래는 공기업이었습니다. 1987년 4월 1일에 네. 한국전매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네. 정부가 이제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한번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1989년 4월 1일에 네. 이제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고 네. 이제 2002년 12월 27일자로 현재 그 주식회사 KTNG로 네. 변경한 회사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 공기업인데 민간 기업으로 예. 된 그런 기업이 네. 소개됐네요. 가장 성공한 민영화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지금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왜 성공적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적극적으로 기업 인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기업 인수를 하면서 이제 원래 담배 인삼 이런 그 업종이었는데 이걸 네. 넘어서 뭐 제약, 화장품, 이제 뭐 부동산업까지 활발하고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특히 그 주력 사업이 담배하고 저 인삼이자 홍삼이잖아요. 네. 해외 시장까지 또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제 사실 공기업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네. 그 민영화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뭐 지금 민영화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공기업들한테는 뭐 성공적인 케이스, 뭐 모범적인 케이스 네.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는요, 특히 영업기획 부문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특히 이제 영업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출연자들도 많이 지원했던 분야잖아요. 네. 그래서 KTNG의 국내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고요.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수익성에 대한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는 영업 활동, 이렇게 네. 영업 업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원 조건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고요.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그리고 합격자들의 스펙을 좀 참고하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야 되는지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해온 합격자 스펙을 보니까 네. 학점은 4.36점. 네. 높네요.
잘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갑자기 높네요. 이렇게 한숨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이거 학점이라고. 보고 한숨 쉬는 취준생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최고 학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평균 학점이라고 하니까 네. 놀라울 좀 따름이고요. 네. 다만 토익은 우리의 기대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한 695점 정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토익 스피킹에 대한 레벨은 6. 네, 6 정도면 어느 정도의 준비가 있으면 충분히 네.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요. 네. 어학연수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자격증 2개, 인턴도 한번 네. 해야 되네요. 봉사활동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수상 경력도 3회 정도 있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평균이죠, 그냥 네. 평균. 네, 평균이죠. 물론 여기에 못 미치는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죠. 전제가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스펙적으로만 본다면 KTNG 입사가 얼마나 어렵고 또 그만큼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기업을 소개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또 인재상인데요. KTNG의 인재상, 뭐 I'm CEO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CEO. 네, 소개해 주세요. 거기 C는 챌린지입니다. 챌린지. 끝없이 도전. 네, 끝없이. 도전 힘듭니다. 지금 끝없이 도전해야 돼요. 4.36 정도 맞으면 끝없이 도전하는 네. 정도 돼야죠. 네. 네. 그 다음에 E는 execute. 네, 그러니까 성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재. 그리고 네. O는 optimize. 그러니까 상호 협력하는 인재. 영어가 어렵습니다. 발음이 좀 그렇죠. 옵티마이즈. 제가 한국을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는 KTNG 영업기획 부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컨설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민영화가 되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뭐 수익성에 대한 영업 활동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업적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좀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KTNG가 사실은 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활발하고 뭔가 도전하고 특히 뭐 상상 네. 이런 그 이름으로 뭐 많은 활동들을 상상마당 벌이잖아요. 활동.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이렇게 그 좀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이런 부분을 좀 보일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저는 컨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회사가 자체가 어떤 아이디어 이런 새로움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매출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 판로 개척도 해야 되고 또 목표도 세우고 그걸 달성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적극성 그리고 이 친구의 어떤 창의력이나 아니면 관련된 경험? 판매 경험도 있었으면 좋겠고 네.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좀 보고 싶네요. 네. 그럼 선생님들 그 혹시 KTNG에 지원하는 학생 컨설팅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그 비슷하게 영업기획 쪽 지원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물론 그 컨설팅 받은 학생들 중에는 지금 이 스펙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해당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이 판매하는 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잘 되어 있고 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해줬죠. 네. 이 KTNG 회사는 사실 담배를 피는 남학생들이 모두가 가고 싶어해요. 마음 놓고 담배를 피고 싶고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막 금연 건물이다, 뭐 네네. 과태료도 뭐 내고 그리고 같이 있어도 막 담배 피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담배도 피우고 싶고 그런 회사를 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자들이 이제 오해가 흡연자가 가야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흡연자의 경우에도 내가 뭐 불리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담배는 제품의 일부죠. 네. 요즘은. 그렇죠.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흡연자들이 어떤 그런 누리는 어떤 소비자의 입장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비흡연자가 간다면 이 또 더 깨끗하고 건전한 문화로 이 흡연 문화를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품을 기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흡연자이냐 흡연자이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담배 못 피면 뭐 홍삼 많이 먹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영업기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지원자는 우리 KTNG 입사를 위해서 어떻게 입사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준비한 셀프 영상 보면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NG의 영업기획 담당자를 꿈꾸는 이무영입니다. 역사를 전공하면서 했어야 되는 자학적 분석과 저는 영업기획 담당자분이 나오신 줄 알았어요. 전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다양한 활동을 연구실에. 교환학생 당시 할로윈 파티 기획을 시작으로 학내 동아리에서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여 학교 축제 부스와 창업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창업 동아리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 영업과 마케팅의 중요성을 깨달아 상상 마케팅 스쿨 8기 전국 캠프에 입소하였고, 보기 쉽기 마스터즈 활동까지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류 판촉 아르바이트와 식품 영업 인수하는 과정을 수행하면서 영업기획 전문가 저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삼촌. 네. 네. 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도 저런 사진 많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KTNG에 대해 물어보면 전매청, 담배인삼공사를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하지만 저는 KTNG 하면 상상유니브를 꼽고 싶습니다. KTNG의 사회공헌 커뮤니티인 상상유니브를 통해 KTNG 너무 빨라서 영업마케팅 제가 다못 담당자님들과 듣겠어요. 학생들이 접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제가 영업기획 담당자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연마하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TNG 상상유니브는 대학에서 역사만 전공한 저에게 또 다른 전공을 가르쳐준 대학교와 같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KTNG. 제가 KTNG의 영업기획 담당자가 되고 싶은 이유입니다. 상상유니브 담당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입사원 때는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의 영업과 마케팅 활동의 기본을 익힌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그럼 막 지점에서 캐비넷도 있고 선배님들께 책장도 많이 있고 질문하고 어딜까요, 배우면서 기본 업무에 대해 숙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 점수와 과사무실이 아닐까 추천했습니다. 이후 그렇군요. 지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본부의 영업부나 본사 영업기획부서에서 현장 지향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매출 우수 사례가 일어난 지점의 환경 조건과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조건을 가진 지점 담당자님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매출을 신장시키는 등 KTNG의 매출과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는 영업기획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듣기 평가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전 래퍼인 줄 노칠세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면서 알았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여서 좋았어요. 쾌활하고 네. 적극적인 거라는 성격이 좀 추측이 되면서도 표정만 성격이 밝았으면 굉장히 훨씬 급할 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만 잡아주면 그쵸. 참 장점이 많은 네. 친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직장인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난다는 거는 뭐 좋은데 너무 상사분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했던 멘트는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래도 KTNG와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다 이수했기 때문에 네. 회사에 대한 이해도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포부가 좀 구체적이었다는 면에서는 음. 또 그런 내용은 잘 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무영 씨의 이력서 컨설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이 4점이 넘네요. 이 친구 높은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아까 그 말씀하셨던 평균 학점 거기보다는 좀 다소 밑에 있긴 하지만 또 이게 우리가 분산을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렇게 안쪽에는 들어올 것 같아요. 안정적인 그쵸. 안쪽에. 그렇죠. 보통 4점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학점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학점 때문에 이렇게 뭔가 지적을 받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왜 사학과를 전공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안 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면접 때 한번 더 물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력상. 경력사항이 있네요. 인턴 경험이 있는데 지금 CJ 제일제당에서 식품 영업부입니다. 영업부. 네. 네. 관련된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잘했네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의류 행사 이것도 뭐 판매 아르바이트겠죠. 여기에서도 뭐 이것만 봐도 이 친구가 왜 사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영업 쪽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험을 좀 쌓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공모전 수상 경력도 하나의 스펙이죠. 네. 근데 이제 이 공모전에 대해서 그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무조건 공모전 나서 상 탄 게 유리하냐 그러는데 다 직무 관련된 거면 유리한 거고요. 네. 아니면 유리하지 않은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학생 창업 지원 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저는 궁금해요. 이게 어떤 성격인지 지원 직무랑 연결이 되는 건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이따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창업 지원 사업을 해서
수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하게끔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시점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뭐 지금 내가 다른 데서 수익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얘가 여기에 떨어져도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파악이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봉사 및 교내외 활동도 보면은 KTNG에서 하는 상상 발룬티어라든지 상상 마케팅 스쿨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이걸 통해서 뭐 회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였겠죠. 정말 KTNG 들어가고 싶었나 봐요. 네.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네. 네. 뭐 물론 지금 이제 KTNG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상상 마케팅 스쿨에 프로그램 수료, 마스터즈 수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가로하고 간략하게 어떤 활동 내용을 했는지 뭐 마케팅 교육을 한 건지 영업 뭐 그런 프로젝트를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써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서 그 KTNG 뭐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영상이 잠깐 나왔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론티어 활동한 것들도 뭐 일단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친구가 자기 어떤 스펙만 쌓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공헌 활동, 뭐 이런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력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인데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지원 동기죠. 회사에 왜,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첫 항목부터 핵심이 나와줬어요. 직무에 대한 어떤 도전과 사회화의 상생의 가능성을 보고 나는 회사를 고른다. 일단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먼저 얘기해주고 설명을 해준 거는 좋습니다. 저는 면접관들을 배려한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이 돼요. 네. 기준이 뭐냐? 예, 저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답해주는 게 면접관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면접관들이. 네.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요. 직무에 대해서 도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두 개를 제시했는데 그 도전이 다 이제 이 회사에서 하는 어떤 일 성과를 보고 자기가 느낀 거고 자기가 한 도전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부합하고 내가 이 회사에 가서도 직무적으로 계속 도전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좀 더 제가 더하자면 네. 그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항목들이 많아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과 그 회사가 그 기준에 우리 회사가 적합한지에 대한 맞아요. 부분들. 현대자동차도 그렇죠. 그렇고.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쓸 때 항상 어떤 방향으로 쓰면 좋냐면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왜 이러한 기준을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KTNG가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영역에 맞춰서 내 선택한 기준을 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왜 이러한 기준을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어떤 경험과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KTNG가 적합한 이유를 적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인재상이 중요하잖아요. 그 CEO 그거 중에서 가장 자기를 잘 나타내는 특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상호 협력하는 인재가 나왔어요. 네. 이 부분은 아까 음. 큰형님께서 발음 좀 약간 어색하셨던 그 부분이죠. 네. 저 다음 달부터 영어학원 다니려고.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오버스펙입니다. 오버스펙에 여기 영어 필요하지 않아요. 네. 상호 협력하는 인재를 소재로 지금 쓰셨는데 교환학생 당시에 본인이 어떤 그 기획했던 파티 기획했던 할로윈 파티 그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여기 보면 타겟이나 태스크 자기가 맡았던 이런 것 네.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맞아요. 이건 당연히 질문으로 확인을 좀 네.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첫 단락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줄거리처럼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건 좋은데 그럼 그 다음부터 S 상황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우리의 팀워크를 강조하고 싶으면 우리 팀원은 또 몇 명이고 우리가 각자 어떤 일을 했는데 서로 협업했다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몇 명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좀 빠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이 친구는 상호 협력하는 인재라고 내용을 이제 인재생이 정했는데 네. 내용 자체는 이렇게 상호 협력했던 노력들이 잘 나오지 않는 네. 것 같아요. 네. 대체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획력에 대한 어필이 더 대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뭐 이런 것들을 뭐 성과를 내기 노력한 인재로 바꿔서 한다거나 하면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팀원들과 서로 뭐 이렇게 잘 된 점과 개선 사항을 분석해서 라고 하는데 분석한 거는 분석한 거고 협력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팀원들과 어떻게 잘 상호 협조했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공유했는지 이런 식의 어떤 협업에 대한 역량이 좀 잘 드러나는 것이 더 네.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항목이 나왔어요. 세 번째. 네, 여기에서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해줬네요. KSA를 기준으로 기술하시오. 네. 이게 역량. 흐름입니다. 시대의 네. 흐름 KSA. 네. 그렇다면 지금 지식, 기술, 태도를 나눠서 다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런 문장 나오면 약간 좀 항목이랑 좀 맞진 않죠. 네. 뭐뭐 하겠습니다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첫 있어 번째 뽑으겠죠. 뭐, 이런 네네네. 부분은 예. 하겠습니다는. 네. 지금 기술이 뭐죠? 이 친구의 지식과 기술은 뭐고 태도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음. 그냥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써줬으면 돼요. 첫 번째 지식 말씀드리고 두 번째 네. 기술 말씀드릴게요. 태도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명확치가 않아서 네. 면접관들은 고생을 하겠죠. 이제 파악을 하느라고. 네. 전반적으로는 지식에 대한 부분들은 어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지식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경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CJ 제일제당에서 네, 했던 그런 업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경험만 본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 KTNG에서 어떻게 내가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설명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해 주라고 했죠. 자신이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네. 그 기여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실적 개선에 기여하는 KTNG의 영업기획자가 되겠습니다라고만 써 있지. 뭐 이때 했던 내 경험과 이때 이 CJ 제했던 경험적인 것과 스킬을 통해서 앞으로 KTNG에서는 어떤 일을 적용해서 어떻게 성과에 기여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안 쓰는 게 낫죠. 그렇죠. 면접관들이 이걸 보고 뭐 신기해 하겠어요. 네. 지금 이제 전공 사학과를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영업 기획을 하는데 어떤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지식 부분은 지금 전혀 없다는 네, 거죠. 네. 아까 이력서에서 나왔던 상상 그 스쿨, 마케팅 스쿨이라든지 뭐 네. 거기서 뭘 배웠는지라도 얘기를 했으면 그런 걸 써야죠. 지식 부분이 네. 충족이 됐을 텐데 없죠, 여기에는. 네. 네. 아쉽습니다. 역량 지금 세 가지를 다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아쉽고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4번은 정말 마지막은 정말 네. 이 역량에서 다 못 보여준 거를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거든요. 여기서 말한 거 말고 또 뭐가 근데 있느냐. 여기 보면 인턴십 했던 거 그냥 요약해 놓고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정말 길게 저는 쓰라고 좀 하는데 네. 최후의 변론이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가 쓰고 싶은 내용 앞에 있는 내용 못 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네. 얼마나 좋은 이 기회를 준 겁니까? 저 기업에서. 특히 KTNG 같은 경우는 정말 자유로운 사고, 뭐 상상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여기 얼마든지 펼쳤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이걸 가지고 면접관이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이제 이 KTNG 같은 경우에는 영업 기획 분야에 대한 어떤 직무 설명을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해놨거든요. 거기에서 뭐 종합적 사고 능력, OA 능력,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상력, 뭐 마케팅이나 브랜드 기본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써놨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반영되었나. 저는 이제 역량이 너무 많이 표현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 질문에서는 키워드로 이렇게 딱딱딱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아쉬움이 드네요. 관련된 어떤 인연이나 뭐 이렇게 의욕이나 뭐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은 뭐 만나봐도 느껴질 것 같은데 역량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자기소개서까지 봤는데요. 네. 어떻게 질문을 하실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항상 역할이 항상 이제 고정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역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소개서. 그렇죠. 특히 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난항을 겪었다 이렇게 추상적인 측면을 저는 꼬리를 한번 물어볼 거고요. 네. 설문조사 내용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왜 했는지 시츄에이션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들,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거나 어쨌든 그런 질문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업직은 전공 무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지만 네. 중요한 것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와 지식이 겸비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기존에 해왔던 뭐 경험들 또는 KTNG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것이 영업 전략을 세우고 뭐 기획을 하는 업무에 있어서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좀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자소서에는 좀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그 직무에 필요한 태도와 자질을 어떻게 길러왔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업 중에서도 또 기획이거든요. 매출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내가 뭐 직접 뭐 발로 뛰면서 뭐 물건을 사라 마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직무 좀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좀 많이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인턴 경험을 통해서 기획 경험이 좀 있으니까 또 좋은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경험 면접도 또 진행을 해보고 싶고요. 네. 네. 또 빨리 진행을 해보고 싶네요. 네. 무영 씨와 함께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